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취재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힘의 쪽에서 보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향후 당권을 누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실제로 김문수 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문수 후보가 예.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 이제 올 것이고, 그 경우에 이제 친윤들은 설 자리가 더욱더 없다. 김문수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이번 내란 비상경과 관련돼서 윤석열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고, 대국민 사죄를 통해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사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예. 향후에 국민의 힘을 이끌어가는 이제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김문수가 되면 결국 윤석열과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 예. 본인은 윤석열과 함께 시작했지만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로부터 밀려났고, 그리고 대선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당은 내가 윤석열을 배제하고 김문수 주도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김문수 쪽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예. 사실상 당권은 이제 김문수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친윤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의 오늘 사태는 당연한 수준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 그리고 권성동은 이제 책임의 시간으로 본인이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예고되어 있고요. 당은 지금 김문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럴 경우에 대구 경북 정당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지만 당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김문수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친윤 정당에서 김문수 정당으로서의 재편 그 첫 스타트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정기환 대표님 또 이렇게 발빠른 취재 그리고 정보 전달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기환 스픽스 대표와 연락을 나눠봤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친윤계 측에서는. 왜냐면 한 30%대 정도의 그 득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인데,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그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24%를 득표를 하면서 그래서 당권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41%가 넘어가니까 그 당 장악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좀 세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의 정당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의 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김문수가 어떤 인물이냐를 우리가 다시 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김문수가 그 어디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김문수가 계속 지지율 1위가 나오면서 빨리 이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살짝 있었냐면, 김문수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사실 생각보다 괜찮다,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나서지 않고 본인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서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예견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경선 후보 1등으로 등록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 친윤계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꼿꼿 문수라면서 예. 결국 그 대선 후보의 자리를 쟁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홍준표 전 후보가 24%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지금 김문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행보와 김문수 특성상 당연히 당권 도전을 해서 당권을 장악할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을 또 봐야 꿀잼 각으로 보고 싶냐면, 어쨌든 그 와중에 친윤과 친한과
친홍 세력들이 각각 분열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분열돼서 실질적으로 분열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런 지점들이 좀 앞으로 관전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보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친한계는 벌써부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론을 주장하기에는 득표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계산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김문수가 1위를 할 때도 야, 저게 신기루지 무슨 김문수가 나오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김문수를 각기무시한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문수를 민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기층 당원 중에 정강훈류들이 꽤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의 목적은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를 깃발로 해갖고 김문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수순대 그 다음 계산은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덕수로 바꿔야지라고 했는데 예. 일단 그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제 김문수 그 후보가 그 얘기도 했지만 그거 당내 민주주의에 져야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을 한 건 뭐냐면 지지율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40%가 넘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내가 당연히 잡는 거지. 내가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인데 지금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친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막대기가 나갔어도 그만큼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부터 김문수를 그렇게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르고 저기 하와이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내가 잡아야지 그러면 왜 김문수가 잡냐 그거를. 김문수는 그렇죠. 선거 패배했는데 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친한계는 당내에도 한 20명 정도 현역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스피커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 유튜브 다 나와요 친한계.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심 속에 저 10년 전 김문수를 갖고 또 이거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대선은 예. 시간이 정해져 있고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당권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힘 중진들 중에 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김문수에게 기탁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길이긴 하다. 덧붙여서 예. 사실 이제 친홍 뭐 이런 계파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 뭐 얘기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후보 어떡하죠? 김문수의 예. 김문수의 약점이 이제 더 많이 드러날 텐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과의 커넥션 이 사람이 정광훈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관계들이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리박스쿨이 이건 정말 앞으로 줄줄이 고구마 줄기 캐연 나오듯 여기에서의 연관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어서 당권을 장악했을 때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선 때까지 이 뭐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 다 망한 것 같지만 아직 다 안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대선을 그러니까 물론 목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재명은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집결한 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그렇죠. 표는 온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에서 이른바 왜 샤이보수가 있었냐 해서 내가 김문수를 찍었지만 김문수를 찍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다시 이 후보 이 인물을 가지고 이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을 지려고 해도 김문수를 보면서 혁신이나 쇄신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다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또 뭐냐면 명태균 오늘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통과가 될 텐데 명태균 특검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란 특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요새 이슈인 리박스쿨 뭐 이런 것들에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해질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권을 김문수에게 주는 게 우리가 맞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파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더욱더 아사리판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누구 말 맞따라 점차 더 뽀개질 수밖에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본인들 스스로 좀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팅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완벽한 극우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